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은 예로부터 누구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 두 글자를 둘러싼 비극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일으킨 비극입니다. 이는 부정한 관계에서 시작된 결과이며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평범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한 남자가 피해자에서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이고 누가 비난받아야 할 사람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시청해 주세요. 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구름 위에서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박민수는 경기도 경찰서 구치소 신문실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라 보였고 작은 체구의 어린 소년 같았지만 나이에 비해 고생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자신의 아내와 친구였던 애인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그는 믿기 어려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수의 차분해 보이는 무표정한 이야기, 뒤에는 뒤틀린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갔거나 감옥에 갇혀 법의 심판과 양심의 가책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박민수로 1978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3형제를 홀로 키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했기에 언젠가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년기가 되었을 때 민수는 1983년생인 김지영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2000년에 결혼했으며 당시 지연은 고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간 연애한 뒤 결혼했고 3년 후 첫 아들을 얻었으며 또 3년 후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농사를 지었지만 결혼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초에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항상 함께 했죠. 몇 년 후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고 그때쯤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누워 계셨어요. 아내는 내게 집에 남아 아이와 아버지를 돌보라고 했고 그녀가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했죠. 당시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동의했습니다. 민수의 친구인 성주는 팀의 리더로 팀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친구였고 이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라 민수는 자주 성준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가끔 식사를 함께하며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자신이 아내와 친구의 은밀한 관계에 다리를 놓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괴로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바람기는 피에 깊이 스며들어 절대 고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알려주기 시작한 이후로 민수는 성준이 집에 올 때마다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나가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면 아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 읽고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의 아내와 성준이 몰래 만나는 장면이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번 목격되었고 그들이 함께 모텔에 가는 장면이 민수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더 이상 소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전에 실수한 전적이 있었기에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커지면서 민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2년 11월 7일 아침, 민수는 성준에게 다른 공사 현장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는 성준이 자신의 아내와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일부러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일하는 척하며 비밀리에 돌아왔고 한 이웃이 성준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민수는 1958년생인 김기태라는 오토바이 택시기사를 불러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푸릉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본 민수는 뒤를 따랐습니다. 지연과 성준이 방에 올라가자 민수는 모텔의 접수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접수원은 방에 가서 문을 두드려 경고했습니다.
놀란 지영과 성준이 문을 열고 나올 때 민수는 순식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를 침대로 밀치고 공격했고 성준에게도 강하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민수는 오토바이 기사에게 형님 댁으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는 아무 생각 없이 민수의 말을 따랐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친구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후 형의 집으로 가서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은 그에게 자수해 법의 관용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수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용한 흉기에 대해 묻자 민수는 평소에 채소를 썰 때 쓰던 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위협만 하려 했으나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성준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치를 떨며 이성을 잃고 행동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11월 11일 경기도 경찰은 박민수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후 민수는 법원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바위 수용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교화에 힘쓰며 하루빨리 감형되어 자녀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수는 가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린 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긴 형기를 살아야 한다는 것도요.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출소하면 제일 먼저 아내의 묘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 겁니다. 그녀가 제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후회가 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침착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은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뉘우치고 돌아와 가족으로 함께 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도를 포함한 부정한 관계는 결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누가 바람을 피든 가장 큰 상처는 아이들이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신뢰가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값진 교훈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 때에는 늦기 전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